안녕하십니까. 설지현 성형외과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면 거상을 하면서 안면 윤곽에서 광대뼈 수술을 하신 어머니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연세가 드실수록 수술할 때는 출혈이 없어야 수술 후에 지내시기가 굉장히 편하시고 또 상처 회복도 빠릅니다. 불필요한 또 멍도 적고. 그래서 오늘은 두피 절개로 해서 두피 절개라면 이쪽을 이렇게 절개를 하는 거거든요. 광대 축소 수술을 하면서 또 이쪽 측면으로 이렇게 절개를 해서 안면 거상을 했던 분의 그 수술 후 상태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안면 거상을 하게 되면은 젊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광대가 튀어나와가지고 좀 강해 보였던 이런 느낌도 처져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이 아래 볼 쪽이가 벌록하기 때문에 젊은 시절처럼 여기가 강한 느낌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면 거상을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아랫부분은 굉장히 갸름해져요. 저는 항상 안면 거상의 목적을 이쪽에 약간의 팔자가 있느냐, 눈꼬리 쪽에 약간 주름이 조금 더 있느냐, 덜 있느냐, 그런 차이로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그 수술 효과의 정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안면 거상을 하게 되면 이 목부터가 이렇게 쭉 당겨 올라가기 때문에요. 목도 좀 가늘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처져 내려왔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비해서 얼굴이 커져 보이는 이유는 이렇게 처져 내려오면 원래는 이렇게 턱선이 갸름했던 게 얘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 아래 볼 쪽에 볼 방향으로 처져 내려온 살 때문에 얼굴이 처진 살 때문에 얼굴이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상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 이 목에서부터 쭉 위로 당겨 올라가기 때문에 목도 좀 더 슬림해지고요. 그다음에 이 턱도 이렇게 갸름해지는 일종의 V라인 현상이겠죠. 이렇게 갸름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전체적으로는 여기가 갸름해지기 때문에 이 광대가 옛날에 비해서 좀 더 부각돼 보일 수가 있다. 즉 말해서 거상을 할 때 원래 광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 즉 여기가 좀 넓어 보이신 분들은 이렇게 올리게 되면 아래 처져 내려와 있던 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줄어드니까 턱 쪽에는 V라인이 되고 이 광대분 쪽에는 좀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실제 뼈가 커진 것은 아닌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안면 거상을 할 때 간혹 가다가 이 광대뼈를 같이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면 거상을 하면서 광대뼈를 하시는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광대뼈의 중요성은 어떤 중요성이 있느냐, 이따가 수술 전후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수술 후 3개월 이내에서 찍은 사진과 수술 6개월 이후에 1년 이후 이때 찍은 사진이 달라 보이는데, 그거는 수술한 이후에 물론 그 안면 거상도 그렇지만 이 수술 부위 안에 살이 굳어지고 두꺼워지고 이렇게 쪼여지는 그런 구축 현상이 점점 풀려져 가는 거죠. 시계로 말하면 3시, 6시, 9시, 12시 이런 기간으로서 여러분들이 수술 후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가면은요,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쳐다보니까 자기 얼굴을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그게 별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3달, 6달, 9달, 12달 이렇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간격을 주면서 체크를 가면은 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오늘 여기 사진에서도 그걸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광대가 사람의 그 정면과 45도 이렇게 봤을 때 그 얼굴의 인상 또는 얼굴 분위기 또는 얼굴 형태라고 얘기하는데, 이 광대가 이렇게 팔자에 관련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 광대에 의해서 팔자가 너무 좋아 보인다 또는 세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저는 사회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광대뼈 수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20대 30대 이렇게 미혼해서 광대를 수술하면 그거는 조금 받아들여지는 그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술로 생각하는데, 뭐 50이 되거나 그러면 뭐 나이 먹었는데 뭘 그런 걸 해,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사회적인 활동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광대뼈 수술이 40, 50대에서도 굉장히 60대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바라봐지는 인상의 변화가 좋아지면은 아무래도 상대방과의 어떤 딜을 하거나 또는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좀 여성스럽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주는 것이 아무래도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부드럽게 풀어져가는 사회 활동을 부드럽게 할 수 있고,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부드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대, 30대에서만 광대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4, 5, 60대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수술 후에 예를 들어서 한 달 됐을 때 변화와 그 이후에 6, 7개월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 이런 것을 차이를 두어서 나타나는 얼굴의 변화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머니 모습이 지금 수술 후에 한 달 전후 때 얼굴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약간 평면적으로 넓적한 느낌이 있지만 이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갸름해지셨어요. 물론 수술 후 한 달 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모습이 완전히 나타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내가 수술을 받고 나면 한 달에서 아마 한 5주 정도 됐을 거예요. 이 정도, 한 달 정도 되면, 이 정도의 변화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광대 부위가 좀 더 넓고, 그 다음에 나오셨지만, 이게 얼굴 살이 처지면 여기가 통통해지니까 여기에 광대 부분이 많이 부드럽게 보이는데, 이 거상을 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은요, 이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은 이 광대 부위는 넓어 보이고 이쪽은 좁아 보이는 그런 현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여기 상태에서는 그냥 효과라기보다도 회복 과정이 한 달 전후가 되면은 이 정도의 효과는 오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죠. 물론 이때도 이렇게 깊은 이런 그 팔자 이런 느낌도 많이 펴지고, 그다음에 얼굴도 전체적으로 많이 젊어는 보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봤을 때 이렇게 물론 이제 이 아래 보면 유심히 보게 되면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세로 주름으로 이렇게 주름이 많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굉장히 말끄름해지고요. 그다음에 목도 훨씬 더 갸름해져 보였습니다. 측면 사진에서 봤을 때도 여기에 이렇게 좀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좀 이렇게 깊어 보이는 주름도 많이 있고, 그런데 많이 좋아진 걸 알 수가 있죠. 반대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목을 좀 덜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에도 지금 주름이 깊은 그 닭뼈슬 같은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쪽은 많이 펴졌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술 후에 좀 더 시간이 훨씬 더 지난 이후의 변화인데, 이렇게 보시면 훨씬 얼굴이 갸름해 보여요. 여기와 여기 사이가 굉장히 갸름해 보이고, 이 턱선이나 이런 데도 훨씬 더 갸름해 보입니다. 물론 목도 그렇고요. 그래서 또 다른 사진을 이렇게 봤을 때도 여기와 여기에서는 훨씬 이렇게 갸름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좀 더 넙대한 그런 느낌이 주죠. 그러면 이런 수술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했느냐. 이 광대를 할 때는 이 두피를 절개해서 했어요. 이 두피를 절개해서 이 광대를 보고 정확하니 뼈를 맞추고 뼈가 벌어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수술 상태는 귀 앞에서 얼굴 정면 중심으로 곡선형으로 모아지는 그런 수술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얼굴 살이 처지지 않기 위해서 광대뼈를 약간 당기면서 광대뼈에 붙어있던 씹는 저작근이 당겨지고, 그 다음에
광대에서 이 팔자주름 방향으로 와 있는 광대 근육도 같이 당겨주고 그런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기 어머니께서 광대를 안 거상을 안 하시고 광대만 하였다 하더라도 저는 안면 거상을 따로 특별히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광대가 줄어들면 줄어든 높이만큼 여기 살이 약간 느슨해지면서 출렁거리기 때문에 이렇게 중력 방향으로 내려앉아요. 그래서 얼굴 살이 처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대에 붙어 있던 그런 근육들을 여기 뼈가 낮아진 것에 비례해서 속에서 당기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피부도 2차적으로 당겨 올라가기 때문에 얼굴살이 처져서 나타나는 나이 들어 보인다는 그런 불만이나 그런 주변의 평가보다는 오히려 광대가 축소되면서 광대에 붙어있던 근육들을 당기기 때문에 얼굴이 훨씬 더 갸름해 보이고 나이도 더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어머니께서는 거상을 같이 하셨지만 거상을 하지 않고 광대만 축소하더라도 훨씬 더 어려 보이는 것은 있어요. 그래서 수술 전과 후 모습인데 여기에서 이 넙대대하고 평면적인 느낌이 훨씬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두피를 하고 이렇게 벗겨가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 두피를 해더라도 이렇게 피가 거의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저는 피가 많이 나오게 되면 이 두피 절개는 할 수가 없는데 대부분의 이제 성형외과 병원에서는 이 두피 절개에 대해서 두피 절개를 얘기를 할 때 마치 깊이 해야 되는 수술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대부분의 개업한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두피 절개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이 두피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1cm, 2cm만 찢어져도 피가 막 주르르 흘러나오는데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절개를 해도 이렇게 꺼지에 피가 안 묻을 정도로 깔끔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수술이 굉장히 키포인트 중요한 점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두피 절개는 엄두를 못 해요. 경험이 없고 엄두를 못 내니까 이 수술은 한두 번에 대학병원에 있을 때 또는 수련받을 때 한두 번의 경험이나 지켜본 걸 가지고 두피 절개는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자신의 수준에서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 수술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니에요. 이 수술을 두피 절개로서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로서는 수술을 근본적으로 좀 더 뼈라든가 거상 이런 걸 교정하거나 또는 성형을 하려면 두피 절개에 아주 익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해놨어요. 뭐 이쪽에는 지금 안면 거상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얼굴도 때문에 이 바깥의 피부지만 요 안에는 노란색 바탕 여기는 스마스고 빨간색 바탕 요 아래로는 목의 근육이에요. 목에다가 여러분들이 김치 하듯이 또는 치즈 하듯이 입을 양 옆으로 쫙 입꼬리를 벌리면은 목에서 이렇게 부채살처럼 튀어나오는 솟아나는 근육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 활경근이에요. 그래서 이런 근육들을 좌우로 당겨줘야 목도 팽팽해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두피 절개를 해서 여기 지금 오른쪽 광대인데 여기가 제일 튀어나온 옆광대 튀어나온 광대고 여기가 옆광대고 귀 앞인데 이 뼈도 이렇게 정확하니 이렇게 수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피 절개로만이 이런 광대 수술에서도 객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수술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수술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광대를 수술할 때 입안으로 오느냐 두피로 오느냐 가지고 굳이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술에 수술 상태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광대가 나왔다 얼굴이 넓다 뭐 튀어나왔다 이런 것은 결국은 얼굴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지 뭐 그 튀어나왔으니까 그냥 깎는다라는 단순한 생각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 뼈 모양이 결국은 여러분의 수술 상태가 그 얼굴에 수술의 얼굴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갖출 때 있어서 정확하게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뼈는 반드시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수술이 끝나고 났을 때 이 두피를 꼬매놓은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안면 거상해 놓은
좌우의 얼굴이에요. 이렇게 좌우의 얼굴을 이렇게 수술을 잘 해놓으면 저희들은 수술하면서 출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수술 다음 날 그냥 한번 하룻밤 계시면서 수술 다음날 아침에 집에를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상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째가지고 요 앞에까지 전체를 살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여기도 들어 올리고 전체로 요 앞에까지 여기까지 전부 다 들어 올리고 이 목은 이 쇄골에서 한 2cm 바로 위까지 전체를 여기서부터 이쪽에서부터 이쪽을 향해서 들어 올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쪽에서 이 목에 고여 있는 핏물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룻밤 입원했다가 그 다음날 확인하면 바로 퇴원합니다. 그래서 수술은 이렇게 큰 것 같지만 사실은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는 방문의 횟수는 굉장히 단순해요. 저희는 이런 상태로 수술해서 하룻밤 계셨다가 아침에 이제 상태를 확인하고 퇴원을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실 때는 별로 붓기가 없어요. 오히려 하루 이틀 더 지난 이틀째, 3일째가 좀 더 많이 붓는 거 있지 수술하거나 그 다음날은 별로 안 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대개는 일주일 이후에 오셔요. 일주일 이후에 오셔서 여기에 붙어있는 실을 한 절반 이상 뽑아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집에 가시면 그때 일주일째는 그냥 집에서 헤어로 그냥 샴푸로 다 머리도 감고 그 다음에 이런데 헤어드라이로 바짝 말리고 그렇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외부 활동은 일주일 이후부터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실을 뽑으러 오시는 그 일주일 안에 간혹 가다가 이런 데서 머릿속 안에서 피가 나는 느낌처럼 또는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느낌 또는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처럼 좀 느껴보지 못한 그런 느낌들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붕대로 감아놓은 그 안에서 피가 흐르거나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안심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종종 그렇게 이제 집에 가셨다가 한 4일, 5일째나 되셔가지고 원장님 근데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데요? 여기 바깥에 이렇게 대놓은 붕대에 피가 묻었어요. 그러면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뭐냐? 실제 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안에서 벌레가 기어가는 조금 스물스물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뭐가 이렇게 흐르는 느낌 같은 것도 들 수 있는데 그거는 피가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수술을 받으셨지만 치료 과정은 너무나 단순하다. 수술을 받으시고 하룻밤 계셨다가 그 다음날 이쪽에 목 있는 데가 조금 요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여기 안에 수술 부위에서 조금이라도 흘러내려서 여기에 고여 있는 것이 있나 확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퇴원하시면 일주일 후에 오셨다가 실은 한 절반 이상 뽑고 그 다음 일주일 오시면 완전히 실밥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수술이 막 끝나고 났을 때 얼굴인데 광대에서는 확실히 여기 부드럽게 변했거든요. 여기 뒤에서부터 귀 앞에서 얼굴 정면 중심을 이렇게 곡선형으로 모아지듯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 턱을 보면 또 뭐는 현상을 볼 수가 있냐면 턱은 거상으로 해서 확 당겨놨기 때문에 약간 V라인 형태가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이렇게 얼굴 살이 처지니까 아래 턱이 이렇게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대 부위가 넓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이렇게 둥그렇게 이 턱선을 밑으로 이렇게 넓어오니까 넓어 보이는데 지금 여기 거상을 딱 해놓은 상태에서 딱 봤더니 이 턱이 거의 V라인이 되죠. 그래서 안면 거상은 이 목에서도 슬림한 현상이 오지만 또 이 아래 턱선에서도 굉장히 V라인처럼 갸름해지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얼굴도 더 작아 보인다는 것인데 여기가 이렇게 슬림해지니까 기존의 광대가 이렇게 넓었던 사람들은 더 넓게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광대가 이렇게 발달된 사람들은
아가씨 때 또는 젊은 시절에 광대 때문에 고민했던 게 또 부각돼 볼 수 있고, 왜 여기가 슬림해지고 처진 살들이 쫙 올라가니까요. 그랬을 때는 이 광대 수술을 해줌으로써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활동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처진 살이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넓어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많이 슬림해졌어요. 처진 살이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이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광대 수술한 이후에 한 달 전후 때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훨씬 더 지난 이후에 변화를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때는 또 이렇게 보면 많이 슬림은 해졌어요. 근데 여기는 아직은 앞으로 더 좋아져야 할 회복 기간이 남아있는 기간이에요. 그럼 왜 처음부터 수술을 하고 나면 뼈도 들어가고 얼굴도 당겨놓고 그러면 처음부터 효과 있어야지 왜 그러냐. 그런데 이 수술 부위 안에 수술은 여기도 있고 목도 하고 뭐 이런데 다 뼈도 하고 했잖아요. 이렇게 바깥에는 보이지 않는 속살에서는 다 해놨잖아요. 이렇게 속살 부위의 상처가 수술을 받고 나면 3개월까지는요, 살이 단단해지고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쪼여지는 그런 구축 현상이 나타나요. 그 구축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뭐 얼굴이 약간 울퉁불퉁하다 이런 말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광대뼈가 생각만큼 덜 들어갔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턱선도 그냥 뭐 덜 갸름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축 현상,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단단해지고, 그리고 이제 쪼여지는 그런 현상들이 반대로 풀어져 가면서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슬림해지고, 그 다음에 쪼여지는 게 느슨해져 가면서 점점 얼굴에 효과가 이렇게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한 이후에 여러분들께서도 처음에 한 2-3달을 가지고 그 효과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지 마시라는 거죠. 수술만 올바로 된다면 항상 올바른 수술은 시간이 갈수록 더 자연스럽게 보이고 효과가 좋아 보여요. 그러나 안 좋은 수술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불편하거나 불편한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귀가 칼기가 돼버린다든가 흉터가 너무 생겨버렸다든가 또는 얼굴의 느낌이 수술 전보다 나빠졌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수술이 잘못돼서 그렇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안면 거상을 하시러 오신 어머니에 있어서 제가 안면 거상을 했을 때 이쪽에는 훨씬 더 슬림해지고 여기는 평면적으로 남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러면은 거상과 광대를 같이 했을 때 더 효과적인 젊어 보이기도 하고 이뻐 보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얼굴이 거상을 한다고 해서 꼭 예뻐지는 것은 아니에요. 거상을 하면 젊어 보이지만 얼굴이 예뻐 보이는 거는 또는 고급스럽게 여성스럽게 보이는 거는 정면과 45도에서 보여지는 모습에서 여성스럽게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여야 되죠. 그거는 광대가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이후에 그런 너무 조급한 생각보다는 저는 수술 후 3개월 이내에는 조금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그러면서 7-8개월이 되는 순간부터 훨씬 더 얼굴이 보기가 좋아지고 예뻐지고 그리고 젊어 보이고 이런 것을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경험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할 거예요. 이거는 간단하게 살짝만 하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오늘 수술하면 예를 들어서 금요일이다 그러면 금요일 수술했으면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이런데 전혀 지장 없어요. 이렇게 빠른 회복인 것처럼 말씀하거나 또는 거상 같은 경우에는
이 거상을 하면서 실 리프팅도 이렇게 좀 추가로 해드리고 마치 뭐 그 지방도 조금씩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마치 그 서비스를 잘해주는 것 같은 그런 그 상담을 한 경우. 그 다음에 이거는 꼭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수술 비용을 말할 때 자꾸, 뭐 실장이 이렇게, 뭐, 이렇게 얼마에 해주겠다, 뭐 이벤트 기간이니까 이번 기회에 빨리 하면은 더 훨씬 더 좋은 뭐 싸게 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처럼, 그 가격을 가지고 상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병원에서 가격 상담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결론으로 말하면 제가 이제까지 본 경험이에요. 결론으로 보면 결국은 경매가 내려가듯이 자꾸 이렇게 주변하고 경쟁적으로 해서 이렇게 수술 비용이 내려가는 그런 상담 있잖아요. 수술의 결과도 경매가 가치의 얼굴에 수술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에서는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현혹하지 마시고, 항상 그런 상담들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현혹되는 모습이잖아요. 저도 여기에 간혹 가다가 수술 장면 전체를 노출시켜 드리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튜브에 노출이 꼭 성인 인증을 받게끔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지금은 수술 장면 노출을 적게 하거나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수술 장면을 노출을 하는 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수술을 크게 이렇게 막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가 하는 수술의 수준이에요. 테크닉의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수준이 높은 수술인지 적은 테크닉이 낮은 수술인지는 뭐 이 유튜브도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판단할 문제지. 그렇지만 일단 보니까 무섭더라. 그러면 그런 수술 장면이 무섭다면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괜히 뭐 간단하고 살짝 하고 뭐 시간도만 두세 시간, 2시간이면 되는 것처럼 뭐 간단하고 뭐 이런 수술을 하면서 또는 뭐 가격을 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흥정하는 그런 상담 이런 거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 수술 받아봐야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상을 했다 하면 다시 재수술로 오시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윤곽을 하게 되면 반드시 또 윤곽 재수술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경험으로 지켜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것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적나라한 사진을 종종 올려요. 종종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히려 처음 보기에는 보는 것이 너무 좀 안 보고 싶은 그런 장면이겠지만 자꾸 이 얘기를 들어보고 또 그러다 보면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그 수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올바른 설명과 그다음에 올바른 수술 장면을 보려고 노력을 하면 그때부터는 수술에 대해서 감이 와요. 그래서 저렇게 수술해야 대체 그게 맞는 것 같구나.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하지 뭐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그런 것을 조심해서 수술 받으시고요. 항상 저는 이 수술이 제가 저에게 수술 받았던 분들에게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제가 수술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윤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좋은 얼굴형에다가 얼굴이 이뻐 보이거나 또는 고급스러워 보이면은 안 될 것도, 왜냐하면 사회생활이라는 게 대인 관계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그러면은 만나서 그거를 한번 보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 뭐 나는 어쩐지 그분의 인상을 봐가지고는 이렇게 꺼려지는 인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바꿔서 사회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또 나이가 너무 들어 보이면 집에서 쉬시거나 또는 뭐 좀 이제 그만 좀 일하시지 뭘 그렇게 하세요. 뭐 이런 얘기도 자주 듣는 것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좀 젊어 보이면 아우 그러세요. 그런데 엄청나게 젊어 보이시네요.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일을 하면 더 뭐 자신감도 생기고 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뭐 윤곽이라든가 안면 거상 이런 것이 저에게 수술 받은 분들께서 사회 활동하는데 자기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자신감을 얻고 그래서 활동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제가 도움이 되는 그런 수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